뉴스 브리핑 오늘 포털 다음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다음. 여러분들 운전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 뉴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도 그래서 라디오를 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라디오 3시 정오 뉴스입니다. 근데 그 뉴스가 7개 정도 나가요. 짧게. 다 보고 싶은데 진해 관심사로 뽑아서 나한테 읽어주는 거잖아. 한눈으로 제목만 쫙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걸 제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기네가 편집한 뉴스, 난 궁금한 게 하나도 안 나올 때도 있어. 3시랑 5시 뉴스는 경제 뉴스예요. 모든 언론사가 대부분. 3시, 5시는 경제 뉴스입니다. 그리고 1시, 2시는 외교, 국제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왜냐하면 별로 뉴스가 없는 시각이라. 그래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뉴스를 이렇게 운전 중이나 작업 중에 일목요연하게 듣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자, 그럴 때 고발뉴스 함께 하시면 됩니다. 뉴스 브리핑. 다음은 어떻게 뽑고 있냐? 다음에 프런트 페이지를 보면은 개포 잠실 한남 서울 27개 동에 분양 상한제를 동시다발한다. 적용한다.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네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빠밤 전면 재수사 예고. 야, 요거 뜨끈뜨끈합니다. 지금 문화일보에서 특종을 했어요. 문화일보가 특종을 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속보로 계속 떠 있는데 우린 또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단독을 딱 달고 문화일보가 여기 있잖아요. 문화일보가 웬열 보수 쪽에 치우친 매체인데 어떻게 취재를 했어요. 안산지청장이 임관혁이라는 분인데 단장을 맡고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설치됩니다. 자, 댓글로 여러분들 검찰이 제대로 할까요? 회의적이다 많이 올려주시는데 물론 검찰 지금 믿기는 좀 어려운 구석이 많죠. 하지만 검찰이라는 조직이요, 조직으로 움직이는 단체예요.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특별수사단. 그럼 또 이 조직도 작은 조직이지만 조직의 논리로 굴러갑니다. 조직의 논리는 뭐예요? 계속 존재하려고 한다. 두 번째, 죽지 않으려고, 같은 말인데 더 확대되려고 해요. 모든 조직은. 세 번째, 조직에 포함된 퍼스넬, 검찰, 수사관, 검사들은 성과를 내고 싶죠. 그죠? 잘 이거에 대해서 성과를 통해서 다음 단계에서 자기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 어떤 조직을 설치하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산은 어떤 도시입니까? 세월호의 아픔이 서려 있는 도시예요. 안산지청에서 있던 검사면은 이제 아무래도 다른 지청장보다는 더 세월호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상징성을 가진 임관혁 지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대검 산하 직속 조직으로 꾸린다. 이 말은 뭐예요? 윤석열이 직접 챙긴다 이 말이에요. 대검찰청은 어디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동색 건물, 그게 서울중앙지검이고 길 건너서 서초경찰서 아래에 있는 게 대검찰청인데 거기에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거기 직접 챙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실 윤석열, 내가 직접 세월호 문제 해결할게. 여태까지 엉터리였어. 전면 재수사는 기존 검찰의 수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검사 8명 투입된다는데 조국 수사에 검사 20명 최소한 투입했으니 아이씨,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사안이 더 큰데, 이거는 아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려보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수사할 내용이, 최근에 저희 고발뉴스가 현장 중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임모 학생이 세 번째로 익수자 상태, 물에 빠진 상태에서 건져서 바이탈이
활성화돼 있었어. 맥박이 잡히고 혈중 산소 농도가 69%나 돼서 기도 확보해서 삽관하면 살릴 수 있었단 말이야. 그 친구를 삼천 구함 헬기 이착륙 시설이 돼 있는 큰 삼천 구함에 옮겨서 헬기만 타면 20분에 목포 한국병원에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살릴 수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지들이 해경청장이나 서해청장 이런 친구들이 뭐 의전 때문에 그 헬기를 썼다는 거야. 그리고 충격적인, 결국 우리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살릴 수 있었는데 정부가 죽였어요 라고 지난 2000일 넘도록 주장해왔던 그 주장이 팩트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11월 15일 날 저희가 세월호 광화문 현장 지난주 토요일 날 중계해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기로 했죠? 122명의 세월호 책임자를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정해가지고 세월호 유가족 320명이 고소인으로 참여해서 11월 5일날, 당초는 2일이었는데 5일로 11월 15일로 중앙지검 가서 고소장 제출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 고발인단이 5만 명이 지금 서명을 했는데 더 받기로 했단 말이야. 11월 15일 날 이제 검찰로 우리 임모 학생 말고 다른 케이스들을 가지고 수사 방해라든가 그리고 의도적인 수사 은폐 또는 미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11월 15일 날 고소고발장이 들어오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거야, 검찰로선. 근데 윤석열 총장이 머리가 좋아요. 선제적으로 질러버린 거지. 어차피 11월 15일 날 들어오면 이걸 어느 부에 배당할지 뭐 관심들이 커질 테니까 선제적으로 하겠다. 특별수사단이 그동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기록을 이관받아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해경 간부들 저희 유튜브에 무료 공개한 영화 다이빙벨 보시면 나오죠. 해경청장 그리고 정부 고위 공무원들 당시 NSC 민정라인 뭐 다 포함이 되겠죠. 요게 제일 엑기스지. 황교안 대표. 황교안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에 수사 혹시 방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양한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7시간의 공백까지도 이제 조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짜잔. 왜냐하면 그 대통령과 관련된 보고 문건 등을 조작한 혐의로 일부가 기소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구조 적정성의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컨트롤 타워였던 청와대가 제대로 움직였느냐를 안 따져볼 수가 없는 거야. 결국은 황교안도 황교안이지만 박근혜와 대통령의 7시간의 비밀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혹시나 대통령의 7시간 개봉이 11월 14일로 임박한 가운데 이 특별수사단, 검찰이 뭔가 냄새를 맡고 특별수사단을 꾸린 것이 아니냐 말이야.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신혜석 PD가 웃고 있습니다. 아침 내내 방송 준비하느라고 되게 고생했는데 웃는 모습 보니까 반갑습니다. 네, 웃으면서 합시다. 자, 포털 계속 좀 살펴볼게요. 포털 문화일보 단독 칭찬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49분 전 문화일보가 단독을 하자 잇따라 속보 뭐 이렇게 속보 타이틀을 달고 경향신문 뉴시스 속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포털 브리핑 이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의혹 조회 수사한다는 반가운 소식. 박찬주 논란. 임태훈이 왜곡됐다. 뭔 소리야 또 이건. 진짜 이 박찬주 한 사람이 얼마나 큰 후폭풍을 터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11월은 본격적으로 총선이 이제
체제가 가동되는 시기인데, 카페트 밑에 숨어있던 바퀴벌레들이 우글우글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황교안은 지금 자기가 박찬주 원죄잖아. 종교적인 이유가 아마 클 것 같은데, 더구나 박찬주가 육사 37기로서 박지만의 동기고, 이른바 박심을 노려서 친박 세력, 애국기, 태극기 모독 세력을 품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서 박찬주를 1호 영입 대상으로 공을 들인 것 같은데, 올해 여름부터 정미경이 한 소리 해버렸어. 참 왜 그랬어. 정미경 자한당 최고위원이 박찬주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응?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속인 거다. 여러분들 바보들, 니들 국민들이 속은 거다 지금. 이런 식으로 화난 국민들, 특히 자한당 지지층 또는 보수 또는 중도, 이분들의 지금 불을 지른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자한당이 어떻게 잘해서 좀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불을 지른 거야. 황교안, 이제 좀 조용히 좀 이걸 박찬주 정글을 통과하고 싶은데 또 정미경이 불을 질렀어. 그러니까 당 입장은 아니다. 그냥 정미경 혼자 생각한 것이다. 그럼 당 입장이 아니면 황교안 입장에서는 정미경을 징계해야죠. 그렇죠? 근데 징계 못해. 자꾸 꼬이는 거야. 아유, 정말 쌤통입니다, 여러분. 자, 쭉쭉쭉. 우리나라 중학생 컴퓨팅 사고력이 세계 최고래요. 다 게임 덕분입니다. 중학생들 진짜, 저도 아이 둘 키우면서 중학교 때가 게임의 절정기거든요. 이 장과 단이 있어요. 그죠? 네. 여하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컴퓨터 제일 잘한다고. 네. 아이고, 서강대 로스쿨에 이어서 동국대도 이게 행정 잘못으로 수시 합격자가 뒤바뀌었다고 하네요. 아유, 참 큰일 났네. 자, 많이 본 뉴스 볼까요? 고유정 사건 펜션 운영자. 이건 진짜 생각을 저도 못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취재를 못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진짜 영화의 잔혹함을 완전히 넘어서 버리는. 이를테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정치 드라마, 정치 시네마의 상상력을 넘어서 버렸어.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뭐 검찰, 청와대, 뭐 커넥션 이런 것들이 다 우습게 보여. 그죠? 근데 고유정 사건 때문에 온갖 잔혹물들, 호러물들이 너무나 현실적이면서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렸어. 정말 무서운 사건이에요. 근데 그 펜션 운영자랑 그 고유정이랑 나눈 그런 전화 통화 같은 것들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데,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펜션 운영자는 장사가 안 돼서 5년 된 펜션을 폐업했대요. 그리고 제주 마을에서는 죄인 아닌 죄인처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형사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 뭐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피해 구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펜션 주인이 청소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돌면서 더더구나 이분은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구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문 의장이 자꾸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문 의장, 국회의장이 자꾸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국민성금으로 해서 징용 피해자들 해법을 제시를 했다는데, 일본에서는 쌩까고 있대요. 근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부의해야 될 패스트트랙 법안은 멀찌감치 12월 3일로 넘겨놓으시고 왜 이러는지 참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은 요 뉴스도 사실 포털에서는 잘 안 보이던데,
KBS에서 헬기 영상을 나중에 이제 사과와 함께 공개했잖아요. 20초짜리 새 묶음인데 유족들한테 보여줬대요. 근데 가족들 한 번 더 죽이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환자 태우는 모습이랑 추락 장면은 왜 없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거를 찍을 당시에는 이게 뭐 독도에 왔는데 독도에 헬기도 내리네 신기해서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찍을 때는 처음 멀리 올 때부터 찍었어. 근데 왜 20초 분량으로 나눠져 있으며 실제로 환자를 싣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처음 봤을 거 아니야. 호기심에 찍었다면. 그러면 환자 싣고 가는 것도 얼마나 장관이에요, 사실은. 근데 뜨자마자 끊겨져 있어.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초기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가 단독 영상 때문일 가능성이 저로서는 크다고 보는데 여하튼 여전히 KBS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신뢰가 작은 구멍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불신으로 댐이 무너질 수 있어요. 댐이 무너질 때 처음부터 구멍이 크지 않잖아요. 안타깝습니다. 반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미디어 오늘에 보니까 KBS와 관련해서 좀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 하나로 KBS의 불어닥 튄 나비 효과. KBS가 이 거짓말 때문에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사인데 이게 다른 뭐 이를테면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무슨 뭐 금융업도 마찬가지죠. 거짓말 잘못하면 망하죠. 응? 그렇잖아요. 근데 방송사는 더 중요하죠. 거짓말이. 말을 하는 곳인데 말이 거짓이야. 말이 오염됐어. 바이러스 먹었어. 그럼 그 말하는 주둥이를 이건 좀 가혹한가요? 여하튼 해체적 수준에서 KBS를 재구성해야 된다는 비판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